빠르게 의사결정과 규모 검토를 해서 이거에 대한 제안서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무료로 해주시는 건가요? 무료로 다 충분히 무료로 저희는 진짜 급하다라고 하면 한 몇 시간만 해도 검토를 해서 나갈 수 있고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테스트5 VC팀, 저는 김영도 매니저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PCM 파트의 김정호 파트장입니다. 건설 쪽 담당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패스트5 VC팀을 맡고 있는 박재규 팀장이라고 합니다. 좋은 땅이 과연 무슨 땅일까? 각자 보시는 관점들이 다를 것 같아가지고 하나씩만 골라주시겠어요? 제가 봤을 땐 좋은 땅이라는 거는 일단은 좀 대로변에 있는 게 일단 가장 좋고, 그리고 누가 봤을 때도 예쁜 건물, 그다음에 가시성, 접근성. 예를 들면 지하철역이랑 가깝다든지, 아니면 주변에 주거단지가 있다든지, 아니면 상업시설이 활성화가 돼 있다든지,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사실 이런 땅들이 그 중개사 입장에서는 좀 그 매수자분들 좀 많이 설득할 때 좀 좋은 관점이라고 좀 보여지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좀 개발 가능성이 있는, 그다음에 그런 좀 노후된 건물이라도 그런 입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하철역이 가깝다든지 주변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든지, 아니 도로 이런 좀 도로 폭이 넓다든지 주변에 개발 가능성이 있다든지, 이런 관점에서 좀 저는 좋은 땅이라고 생각이 되고, 실제로 매수자분들도 아무래도 2년, 3년에 있는 것보다 대로변에 있는 땅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땅이 좋은 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실제적으로 좋은 땅에 대한 기준이 뭔가 정량화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일반적인 기준이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네. 뭔가 그때그때 환경과 이 두 개를 비교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상황, 그리고 언덕이 있는지 네. 유동인구랑 그 돌아가는 그 길 자체가 얼마나 걷기 편안한 길인지, 네, 이게 맞아요.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네, 맞겠네요. 실질적으로 여기랑 아무리 가깝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없다, 이 도로가 없는 맹지거나 이러면 사실 이건 좋은 땅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, 이거는 무조건 여기랑 가깝다고 해서 좋은 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시공을 하는 입장에서 좋은 땅은 어떤 땅이 있죠? 일단은 좀 시공 부분은 공사비랑 좀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그 주변의 시세랑 이런 부분보다는 그 땅 자체에 대한 컨디션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관악구 자체에 대한 프로젝트를 예를 하나를 들자면, 거기는 지금 이제 관악산이나 이런 산의 지대에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인 그 사업 부지 자체가 안반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지대입니다. 근데 저희가 보통 공사비를 산정을 할 때 보통 그 집안의 형질이나 이런 형태에 대해서는 좀 고려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안내를 드리는데요. 그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저희가 하는 프로젝트가 안반이 좀 지하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규모상 지하 깊이까지 좀 내려가야 되는데, 그런 안반 부분들이 저희가 좀 예상을 못하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,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주변에 산지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는 컨디션 부분에서 좀 평야가 좀 확보되어 있는 땅들이 상대적으로는 그런 안반 형성이 덜하기 때문에 지하 공사나 이런 부분에서 추가 공사비가 안 나올 수 있는 땅, 그런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안반의 유무를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지반조사라는 행위를 해야만 확인이 되는 건데, 네. 신규로 땅을 매수하시는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사실 수는 없잖아요. 원래대로라면 집안조사라는 걸 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만, 일단 직관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거 같아요. 그 주변에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건물이 개발하는 지하 층고가 좀 깊이 형성되어 있거나, 아니면은 여기는 더 깊이 팔 수 있는데 왜 지하 1층 정도만 형성이 되어 있지, 이런 부분으로도 계략적으로 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땅 자체가 좀 안반이 있으면은 많이 팔면은 사업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, 개발하는 게 저층 부분으로 지하층이 형성이 되다 보면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여기 땅 자체가 많이 파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겠구나, 좀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골목에 있는 땅이냐 아니면 대로변에 있는 땅이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공사하기에는 어떤 땅이 더 좋은 땅이라고 보시나요? 땅 자체는 그래도 골목보다는 좀 어느 정도 앞에 전면에 공지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도로가 좋습니다.
실제로 공사를 똑같은 규모에 하더라도 그 건물의 앞에 교차에 대한 도로가 있는지 아니면 일반 통행으로 한 4m, 6m에 대해서 이런 좁은 도로가 있는지 이거는 실제로 공사할 때 많은 장비와 인원들이 들어가는 게 제약 요소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하루에 100을 할 수 있는 효율이지만 주변 컨디션에 따라서 60%, 70% 효율이 좀 낮아질 수가 있어서 공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보면은 입지 조건에서도 앞에 탁 트인 도로가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야드가 있는 게 공사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면 저 질문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신규 프로젝트를 한 지금 8개, 9개 하고 있잖아요. 그럼 그 중에서도 여기는 공사 현장 난이도가 뭐 베스트다 아니면 별로 좋지 않다 라고 하는 현장이 있을까요?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일단 상당히 대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양재동에 2개 프로젝트가 있어요. 하나는 양재역에서 도보로 한 2, 3분 거리로 되게 근접해 있지만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 있고 입지도 좋지만 도로가 폭이 좁고 유동인구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 사이트 자체가 대지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대지가 되게 좀 협소한 공간들입니다.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사에 필요한 자재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렇게 야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사에 대한 효율이 좀 떨어지는데 양재동의 다른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앞쪽에 전면 도로가 시원하게 좀 넓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공사 자재나 차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좀 여유 있게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주변에 그 공사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효율이 반감이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는 정말 소위 말하는 이면 골목에 차 하나가 통행하기도 힘든 그런 공간들은 상대적으로 공사비가 동일 규모에서 비교하더라도 좀 비싼 거는 기정사실입니다. 이거 이제 저희 건축사님이 바라보셨을 때 좋은 땅은 혹시 어떤 게? 서울의 경우 지금 용적률을 2종, 3종 일반 주거지역을 50%씩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. 근데 그게 지금 기간으로 보면 이제 2년 정도 남아있는 네. 상황이고요. 근데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건축사가 보기에 좋은 땅이란 도로가 북쪽에 있는 땅을 되게 좋은 땅이다 라고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 이유는 정부 일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좀 완화받아서 받기 때문에 그 북쪽에 있는 땅이 좋은 땅이다 이 정도 정도는 대부분 알고 계시는 상황이고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실제적으로 규모 검토랑 실제 계획을 해보고 나서 요거 도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 3가지만 알고 계셔도 이 땅은 잘 샀다 라고 보실 것 같고요. 그 첫 번째가 많이 알고 계시는 도로가 북쪽에 있는 땅은 남쪽에 있는 땅 대비 도로가 북쪽에 있게 되면 도로의 건너편에서 일조권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사실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게 대지가 이제 딱 정사각형의 그런 대지가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지가 어느 장변이 있고 단변이 있기 마련입니다. 근데 가장 좋은 땅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남북 방향으로 장변을 가지고 있는 땅이 제일 좋다고 볼 수 있고요. 그 이유는 이게 동서 방향으로 장변을 갖고 있게 되면 실제적으로 북쪽에서 일조권 제한선이 날아왔을 때 4층, 5층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. 근데 대지가 남북 방향으로 장변을 갖고 있으면 일조권을 받는 게 영향이 최대한 최소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규모를 다 찾아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용도 지역입니다. 1종 일반 주거 지역보다는 2종이 비싸고 2종 일반 주거 지역보다는 3종이 비싸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. 실제로 규모 검토를 하고 이거 개발을 최대로 한다라고 봤을 때 3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적률을 다 찾아먹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. 2종과 3종 일반 주거 지역의 가장 큰 차이는 사실 건폐율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종과 2종 일반 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60%, 즉 내 땅이 100평이라고 보면 60평을 지상으로 한 층당 60평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고요. 3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50%, 내 땅이 100평이라고 하더라도 한 층의 바닥 면적을 최대 50평밖에 할 수 없습니다. 근데 지금 서울에서 용적률 완화 정책으로 보면 3종 일반 주거 지역은 250%에서 300%,
2종 일반 주거지역은 200에서 250%예요. 근데 2종으로 계산을 해볼게요. 그러면 내 땅이 100평이라는 땅이 크기가 있고 내가 한 층 60평씩 올렸어요. 그러면 250%를 도달하기 위해서 4층 플러스 알파 총 이제 5개 층에서 충분히 그 규모를 다 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반대로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한 층에 50평밖에 못 올립니다. 그러면 300%를 도달하려면 6개 층을 올려야 돼요. 근데 6개 층을 다 올리면 실제적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그 300%를 찾아먹을 수 있는 컨디션을 맞출 수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. 일조권도 막 날아올 거고요. 주차 대수. 네, 주차 대수도 이슈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가 다 검토를 해보면 오히려 3종 일반 주거지역이 2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더 낮게끔 세팅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. 그런 제약사항이 더 많고 한 층의 바닥 면적을 많이 찾아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처럼 용적률을 50%씩 완화를 해준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2종이 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.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뭐 땅을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이 매수할 땅마다 다 건축사들한테 규모 검토를 다 의뢰를 해서 그 결과치를 얻고 그 매수를 하시는 프로세스를 거치진 않아요. 왜냐하면 좋은 땅과 급매물이라고 하는 건 땅이 시장에 풀리는 순간에 하루 만에 더 거래가 되기 네, 마련이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다 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말씀하셨던 것처럼 3종보다는 2종을 그냥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방향도 남북 방향으로 장변을 가지고 있다. 그리고 도로도 북쪽에 있다. 이 세 가지를 충족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용도를 2종 같은 경우는 250%다 찾아먹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3종은 찾아먹을 수 있는 땅이 오히려 너무나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을 매입하시는 건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이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건축사님이 좀 풀어주시니까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네. 만약에 신규로 매수를 희망하시고 뭔가 급매물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 패스트5에 요청을 하시면 실제적으로 그 매물이 다른 쪽으로 팔리기 전에 빠르게 의사결정과 규모 검토를 해서 이거에 대한 제안서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거 무료로 해주시는 거. 무료로 다 충분히 무료로 저희는 진짜 급하다라고 하면 한 몇 시간만 해도 검토를 해서 나갈 수 있고요. 사실 그 이유는 저희가 하루에 검토를 하는 프로젝트 개수가 5개 이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데이터를 대부분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AI급으로 이게 또 무료로 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이게 또 많은 건축주 분들이 솔깃하실 것 같은 느낌이. 네. 지금까지 저희 패스트5 VC팀에서 또 땅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. 좀 이게 전반적인 건축 프로세스나 아니면 뭐 규모 검토, 매입하기 전에 이런 좀 다양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VC팀에 뭐 메일이나 개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네, 빠르게 피드백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김용구였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